자, 지금이 오후 9시 49분인데 내가 원래 8시 반쯤이나 8시쯤에 잤어야 됐거든? 근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까지 됐어. 근데 내가 뭐 아까 녹음했듯이 하루에 하나 정도는 녹음하고 그 하루를 마무리하기로 다짐을 했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녹음하고 자야지. 일단 욕망의 진화라는 책을 조금 읽어봤어. 책 읽는 법을 내가 몰라가지고 이 앞에 있는 이 서문부터 읽어봤는데 뭐 서문에는 쓸데없는 내용만 있더라고. 책이 어떻게 나오게 됐고 뭐 누가 지었고 이런 내용만 있었고, 그리고 내가 좀 이 강박이 책 읽는 거에 있어서 강박이 좀 있는 게 한 문장 한 문장이라도 그 내 걸로 만들려는, 그러니까 제대로 인지하고 생각하려는 그런 욕심 때문에 그 욕심을 좀 버려야겠어. 왜냐면 이 책이 생각보다 문장 하나하나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 나는 좀 그런 엑기스를 추구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음 이렇게 긴 글을 별로 안 좋아해. 알맹이를 발췌하기가 좀 어려운 이런 글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무튼 알맹이가 좀 흥미롭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좀 그런 투자를 할 가치가 있다 생각해. 오늘 봤더니 이 내용은 내가 어떤 내용을 봤냐. 일단 이 내가 그리고 책을 잘 안 읽어봤다 했잖아. 그래서 좀 흥미로운 부분은 밑줄을 쳐놨어. 그래서 밑줄 친 부분 위주로 한번 읽고 생각을 한번 나눠볼게. 인간이 남녀가 만날 때 그 이해하기 힘든 그런 만남이 존재한다는 거야. 사실 나도 살아가면서 이런 거에 대한 의문을 좀 가져봤는데, 여기서 이 책에서 말하는 내용은 예를 들어 얘가 하나 나왔는데, 그 얘가 육체적으로 학대를 하는 상대를 배우자로 택하기도 한데, 이 부분이 내가 요즘에 음, 든 생각이, 이 성적 성향이란 게 존재하잖아, 사람들이 요즘에는 뭐 그런 테스트도 있다고 하는데, 난 뭐 아직 그런 테스트 안 해봤지만 진짜로 이런 학대를 받기를 원하는 그런 군상의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게 좀 특이했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맞는 거,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 심지어 뺨을 맞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뺨이면 얼굴이잖아. 예를 들어서 약간 좀 엉덩이 같은 둔부가 아니라 뺨같이 약간, 그것도 왜 뺨을 좋아하냐고 그걸 알아보니까 그런 소중한 부분이어야만 하다고 하더라고. 그게 좀 흥미로웠어. 뭐 이해하고 싶지도 않지만 궁금하긴 해 사실. 음. 왜 그럴까? 왜 맞는 걸 좋아할까? 그거는 일단 이 책을 읽다 보면 나올 수도 있겠지? 무튼 약간 그런 게 있더라고. 근데 나도 생각해보면 이런 비슷한 게 성향인지 나의 성향인지 모르겠는데, 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음, 이건 말하지 않을게. 뭐 이런 것까지 말할 필요는 없어 보이니까. 아니, 궁금하게 했으니까 말할게. 뭐냐면 나는 약간 좀 숨 막히는 그런 스킨십을 좋아해. 에, 약간 숨 막히는, 뭔 느낌인지 알지? 약간 입을 틀어막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숨이 막히는 거야.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게 원래 고통이 따라야 되잖아.
그런 이제 그 폐 부분이 압박이 되면서 그런 고통이 따라와야 되는데 이상하게 아프면서도 이게 이 아픔을 상쇄시킬 만한 그런 되게 그런 뿜어져 나오는 아드레날린 같은 게 있나 봐. 무튼 그거에 대해서는 뭐 깊게 생각은 안 해봤지만 그냥 뭐 근데 이거 내가 방금 말한 거랑 관련이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 자유행위를 할 때 자신의 목을 조르면서 하는 그런 자유행위가 있다고 하더라고. 그게 비슷한 걸까? 목을 조르면서 하는 게? 그래. 뭐 다른 내용은 다른 흥미로웠던 부분은 음, 그 인류가 그 찰스 다윈이 주장했던 그 진화설이 지금 거의 기정사실화가 돼 있잖아. 창조론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다윈이 말했던 이 자연 선택설이 그 그거잖아. 그 진화가 생존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게 이제 생존에 유리한 개체들 간의 그러한 그 짝짓기를 통해서 그 후대들이 그러한 특성들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진화라고 그 했잖아. 근데 이 생존상의 이득이 아니라 번식상의 이득을 제공해주는 진화가 있다고 하더라. 이거를 다윈은 성선택이라 이름을 붙였다라고 하는데 이제부터 이거에 관한 내용이 나와. 그러니까 이러한 짝짓기 에 연관해서 오로지 생존만이 주체가 아니었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제 공작새가 꼬리가 화려하잖아, 수컷이. 근데 그게 이제 자연에서는 포식자들에게 눈에 잘 띄기 때문에 오히려 해가 되거든. 근데 그러한 수컷들이 더 암컷들에게 더 그 환심을 샀다는 거지. 음, 그 다음에 또 이 책에 대한 내용이 나와. 아니, 뭐 전반적으로 앞부분에는 내가 지금 앞부분밖에 안 봤지만 이 책에 대한 자랑밖에 안 나오는 것 같아. 강도 높은 비판을 받았다. 뭐 비판을 받았지만 뭐 꿋꿋이 만들었다 이건가? 근데 이제 여기 있는 내용이 좀 민감할 수 있어. 왜냐면은 이게 진짜 철저한 과학을 기반해서 써진 것 같거든. 예를 들어서 이제 근데 설문조사를 통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여기 과학을 근거해서 얘기를 하더라고. 암컷들이 배우자를 능동적으로 선택한다는 이론이 그동안 짝짓기 과정에 수동적인 역할만 담당해야 한다고 알려졌던 암컷들에게 큰 이상을 허락하는 것처럼 비춰진 까닭. 이런 좀 약간 좀 시행착오적인 말을 하는 이런 비판을 받기도 했대. 왜냐면은 왜 이런 말이 나오냐면 여기 음, 성선택이라는 게 대부분 여기서 주장하는 말은 암컷이 수컷을 선택한다는 거야. 왜냐면은 수컷이 그것 때문에 이제 경쟁을 하는 것이고 여기서는 바다코끼리가 예로 나왔는데 바다코끼리가 수컷이 여러 명의 암컷을 거느려. 왜냐면 그 결국 그 수컷의 경쟁에서 살아남은 수컷만이 그 자리를 오를 수 있는데 그 수컷은 당연히 강해야겠지. 뭐 공작처럼 화려해봤자 그건 소용이 없어. 걔네는 이제 아예 그런 그, 어, 그, 그 이성 간의 그 보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암컷이 이제 강한 수컷만을 원한단 말이야. 그래서 강해야 돼 수컷은. 그래야만 그 암컷들을 차지할 수 있어. 근데 그 이유가 암컷이
암컷 바다 코끼리가 바다 코끼리인가 바다 사자인지 모르겠는데 그 왜소한 수컷이 자신에게 다가오면은 비명을 지른대. 그러니까 기피한다는 거야. 그래서 본능적으로 그 암컷을 지키려고 수컷이 강한 수컷이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강한 수컷이 음, 암컷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혹은 암컷에게 강함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싸움을 해야 하는 거지. 왜냐면 아니 암컷이 그냥 한 마리에 여러 마리의 암컷이 한 마리에게 의존하지 않고 한 마리당 한 마리씩 이렇게 어 교제를 했다면 이렇게까지 싸울 일은 없었을 거야. 바다 사자가 그 한 마리가 수컷 한 마리가 암컷을 여러 마리를 이렇게 거느리면 수컷 거기에 형성되지 못했던 거기에 속해지 못했던 수컷들은 얼마나 도태되겠어. 그냥 썩어 죽는 거지. 무튼 뭐 그래서 이제 이러한 비판을 받았다고 해. 암컷이 수컷을 선택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지금 봤을 때는 약간이 아니라 많이 시행착오적인 말이지. 뭐 여기서 또 문화의식에 관한 얘기 나오고 인간은 문화의식을 통해서 사랑을 이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인간이 문화의식을 통해서 진화와 그 연관이 없다 이거지. 그러니까 여기 이 책에서는 전반적으로 우리 심리에 대한 것들도 다 진화라고 받아들여. 뭐 질투, 어? 또 공포 이런 것들을 진화라고 받아들이는데 다른 사람들은 또 진화가 아니라 인간이 특별한 이유는 인간의 이런 특별한 그 생각과 그런 감정의 이유는 음, 문화의식 때문이라는 얘기가 있는 거지. 근데 이것도 나는 틀린 말은 아니라고 봐. 그러니까 내가 아직 이 책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를 하지 못했어. 아무튼 근데 내가 이거를 아무리 자세히 책을 읽어봐도 기억해내기가 쉽지가 않네. 이렇게 다시 읽으면서 곡 씹는 게 굉장히 좋은 효과를 갖고 오는 것 같아. 음, 그리고 이제 불순한 짝짓기. 불순한 짝짓기라는 게 이제 뭐 불륜이나 이제 뭐 원나잇 뭐 그런 족 같은 것들이겠지? 내가 방금 족 같은 것들이라고 표현을 하긴 했지만, 이거에 대해서도 함부로 얘기할 순 없지 사실. 그냥 좀 누구나 그렇겠지만 나의 배우자가 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 그런 거일 거야. 음, 근데 여기 책에서는 그거에 대한 설명 끝에 이런 말이 나와 있어. 그 어떤 발견 어떤 발견이 불쾌하다고 해서 그 사실을 외면할 수는 없다. 그치? 외면할 수 없지. 궁극적으로 인간 짝짓기의 불순한 측면으로 인해 생기는 가혹한 결과들을 치유하고자 한다면 그들과 맞닥뜨리는 수밖에 없다 하면서 겁나 비장하게 이 성전략이라는 그 부분으로 넘어가. 이거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 음, 성전략이라는 게 이제 뭐 전략이겠지?
꼬시기 위한 전략. 근데 여기 내가 밑줄 친 부분에 이런 말이 나와 있어. 모든 성전략이 의식적으로 의도된 행동은 아니다 라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그 본능과 관련이 있다는 거겠지. 그러니까 이해를 돕고자 예를 들자면 이렇게 나와 있어. 땀샘은 체온 조절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이지만 우리가 그 목표를 의식적으로 계획했거나 알고 있기 때문에 땀을 흘리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땀은 자동으로 나오잖아. 더 땀 흘려야지. 지금 땀 흘려야지.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 나도 모르게 땀이 흐르고 있잖아. 그런 것처럼 이게 의식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야. 또 다른 예로 피아노 연주자가 자기의 손놀림을 갑자기 그러니까 연주하다가 자신의 손놀림을 의식하게 되는 순간 오히려 연주에 방, 방해를 받듯이, 연주를 망치기 쉽듯이 그런 이러한 성 전략들도 마찬가지로 베일에 쌓여 있다는 거지. 베일에 쌓여 있을 때 또 그 목표를 달할 수 있도록 가장 빛을 발한다는 거지. 나 왜 이렇게 말을 못하냐. 난 일단 뭐 이걸 편집하지는 않을 거야. 프리스타일로 그냥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녹음하는 것도 사실 이 화법에 대해서 좀 내가 말을 잘 못하니까 말을 잘하는 법을 익혀야지. 내가 들어보면서 내가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거 오글거릴 것 같은데. 지금 벌써 녹음 14분째야. 이거 어떻게 들어? 누가 들을지 모르겠네. 배우자 선택하기라는 문단인데, 그러니까 진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이 나와 있어. 인간이 이제 먹을 수 있는 게 엄청 많잖아. 딸기, 나무 열매, 견과류, 고기. 그다음에 여기 흙, 돌, 독초, 나뭇가지. 이거 먹을 수 있잖아. 입에 넣을 수 있으면 먹을 수 있는 거잖아. 뭐 죽겠지만 독초 같은 거 먹으면, 똥 같은 거 먹으면 똥도 걸릴 거고. 근데 이제 그래서 우리가 본능적으로 피하잖아. 그런 독이 있어 보이는 버섯들, 막 딱 봐도 독 있어 보이는 막 존나 보색 돛가고 새빨개 숲 한가운데서 그런 버섯들은 기피하잖아. 딱 봐도 독이 있어 보이고 존나 악마 열매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그렇게 기피하는 거, 또는 우리가 뱀이나 존나 작은 벌레들 무서워하잖아. 그게 다 그런 공포에서 온다. 그러니까 그런 선조 조상들이 그러한 위험한 생물들을 피함으로써, 그런 동물들을 피한 선조들이 오래 살아남아서 오래 살아남기도 하고 후대를 남기고, 그러한 게 이제 계속 후대로 전해지면서 이게 내재되어 있는 거지, 정신 속에. 이게 진화라는 거야. 그런 설명이 나와 있어. 그래서 우리가 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내가 어디다 밑줄 안 쳤나? 그 배고픔이라는 게 영양 공급을 위한 그 뭐라고 했지? 그 배고픔이라는 것을 느끼게 한다고 하더라고. 신체가 배고픔을 안 느꼈다면 우리는 굶어 뒤졌을 거야. 왜냐면 굳이 밥을 먹을 필요가 없잖아. 배고픈 게 얼마나 고통스러워. 나 지금 너무 배부른데 배고프면 얼마나 고통스러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 잠도 못 자, 배고프면. 결국 먹을 걸 먹을 수밖에 없지. 그래서 이것도 진화인가? 진화겠지? 거식증인 사람도 있겠지만 선조에는 배고픔을 못 느낀 그러한 인간도 있었을지도 모르니까 그 사람들은 뭐 쉽게 죽었겠지. 뭐 굶어 죽었거나 아니면은 영양분이 없어서 뭐 도태돼서 죽었거나 했겠지. 과거에는 또 약간 좀 살이 오른 사람들을 그
외적으로 되게 좋게 봤잖아. 그래서 약간 그 음식에 대한 그런 욕망 그런 것들도 다 본능인 것 같아. 성적 욕망도 여기서 본능이라고 하는데 다른 동물들의 그 구애법을 많이 써놨어. 배짜기 새라는 새가 있는데 수컷 배짜기 새가 직접 둥지를 만들어. 그 다음에 그 거꾸로 매달려서 그러니까 둥지 바닥에다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막 날개를 퍼덕이는 거야. 암컷들한테 광고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그 암컷이 거기 와가지고 어 집을 보는 거야. 둥지를 보면 잘 지어졌나 꼼꼼히 확인해. 그래서 마음에 안 든다? 그럼 가버려. 그럼 수컷은 그 둥지를 다시 지어버려. 부셔버려가지고 들 때까지. 그러니까 얘네도 이제 암컷이 수컷을 선택하는 거지. 또 그리고 얘네는 이제 그 여기 나와 있는데 암컷이 이제 얘네는 집을 보고 선택한 거잖아. 그러니까 둥지를 가진 되게 좋은 둥지를 가진 수컷을 선택한 것이 음, 그 그러니까 암컷이 이런 방향으로 진화를 한 거지. 배짜기새는 어 자신의 둥지가 자신의 터잖아. 그 터를 음, 안전한 터를 지어주는 수컷에게 끌리는 그런 DNA를. 그 다음에 여기 성 전략으로 단기적 성 전략과 단기적 선 전략과 장기적 선 전략이 있대. 단기적으로 만나는 상대를 찾느냐, 장기적으로 만나는 상대를 찾느냐, 이거에 대해서 그 전략이 다르다는 거야. 뭐, 근데 뭐 잘 모르겠네. 나는 단기적 성 전략이 뭔지 모르겠어. 왜냐면 나는 단기적으로 누군가를 만나려고 한 적이 없어가지고. 누구나 그렇지 않나? 나만 그런가? 나만 착한 거야? 그 누구도 오래 만나려고 하지. 만나 헤어지는 게 얼마나 힘들어. 아무튼 이거에 대한 내용도 더 곧 나오겠지. 단기적은 그러니까 원나잇이나 그런 여기서 어떤 용어가 있더라? 혼전 혼외정사 이게 결혼을 하기 전 결혼을 결혼이 아닌 사람과 하는 그런 정사라고 하더라고. 여기 아까 내가 말했던 바다코끼리 얘기가 나와있네. 앙커 배우자 선호는 수컷 간의 경쟁을 야기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다. 만약 암컷이 작고 왜소한 수컷들과 흔쾌히 교밀했다면 우위 수컷이 이 사태를 알아차릴 수도 없었을 테고 몸집과 힘에 대한 선택 압도 상당히 약해졌을 것이다. 요컨대 암컷의 배우자 선호가 수컷 간의 경쟁의 대원칙들을 상당 부분 결정한다. 그러니까 암컷 때문에 싸운다는 거야. 인간도 근데 암컷을 위해 경쟁을 해야 한대. 이 책에서 딱 말을 하더라. 그, 어, 이 책은 앞으로 이 주장을 할 것 같아. 앞으로 쭉 내용은. 바다 코끼리와 인간 남성의 공통점. 둘 다 암컷을 유혹하기 위해 경쟁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결국 남자들끼린 적이다 이거지. 이 책의 내용은. 지금 너무 졸리다. 이거 녹음하고 바로 자야지.
더구나 내 배우자가 나에게서 원하는 바를 여기 배우자 지키기라는 문단인데, 그러니까 배우자를 어떻게 구애를 해가지고 성사가 됐어. 성사가 됐다고 해서 끝이 아니야. 그치? 왜냐면은 이제 바람을 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위험 요인으로부터 지켜내야 돼. 여기엔 이런 내용이 나와 있네. 더구나 내 배우자가 나에게서 원하는 바를 충족하지 못하는 마당에 좀 더 신선하고 좀 더 그럴듯하고 좀 더 아름다운 상대가 나타나서 배우자가 나를 배신하게 될 수도 있다. 일단 배우자를 얻었다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치? 지켜야지. 그래서 여기서 오늘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 질투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질투도 진화라고 하더라고. 이 쎄한 기운을, 그러니까 배우자로부터 이 쎄한 기운을 감지하는 거야. 질투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걸 감지하고 질투를 느끼는 거지. 그러니까 그 쎄한 느낌 자체가 진화라는 거야. 왜 이 쎄한 느낌을 느낄까? 왜냐면은 봐봐. 내가 남자고 상대 배우자가 여자잖아. 외도를 해, 여자가. 그래, 아이를 낳아. 나는 그 사실을 알 수가 없지. 그러니까 내가 나의 유전자를 물려받은 아이인지를 알 수가 없지. 외도를 아내가 외도를 하면 알 수는 없지만, 근데 내가 만약에 그런 수수한 낌새를 느끼고 외도를 하기 전에 그런 교제를 했을 테니까, 낌새를 느끼고 의심을 하고 그 행동을 막았다면 나는 나의 자식을 번식시킬 수 있었겠지. 그러니까 이러한 끔찍한, 남의 자식을 키우게 되는 그런 끔찍한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그런 진화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나의 후손을 대를 잇기 위한 진화인 거지. 이 질투를 느끼는 이 쎄함이, 이 질투 과정 자체도 이제 그 진화인 거고, 질투를 느끼게 되면 이제 뭐 삐지고 혹은 또 행동으로 나서기도 하잖아. 누구야 뭐 어떤 남자야 하면서 막 자작 혼내줄 수도 있는 거고. 그래 뭐. 졸려. 아무튼 질투가, 이 부분이 좀 흥미롭더라고. 질투가 진화다. 나는 좀 질투가 많아. 근데 나는 나를 좀 한심하게 생각을 했거든. 왜냐면 나 왜 이렇게 질투가 많은 걸까? 씨발. 난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는 것에서 비롯된다고 생각을 해, 질투는. 왜냐면은 내가 여유로워야 질투를 안 하지. 내가 내 자신을 잘 아니까 그런 질투를 느끼는 거 아니겠어? 왜냐면은 나보다 나은 이성들이 널리고 널렸다는 생각이 내재돼 있기 때문에 그런 질투를 하는 거지. 언제든 나를 떠날 수도 있다는 그런 강박 때문에. 녹음이 잘 되고 있나? 녹음이 잘 되고 있구만. 녹음이 안 되고 있는 줄 알고 순간 놀랬는데 녹음이 잘 되고 있었어. 어디까지 얘기했다. 질투. 그래. 아무튼 나는 내 질투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어. 내 질투, 내가 나 자신이 질투가 많다는 거를 이제 당연히 내가 인지를 할 거 아니야. 뭐 질투가 나면 이제 일상생활에 지장이 가거든. 그래서 근데 이 내용을 보고 이게 내가 진화의 산물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이것이 내가 거스를 수 없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느끼는 감정을 넘어선, 이것은 나에게 입력된 장치와 같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사실 자존감이 낮아도 질투를 안 할 수 있잖아. 아니 그게 아니라 못생기고 뭐 능력이 없어도 질투를 안 할 수 있잖아. 근데 아, 그래. 난 질투가 많아. 하여튼 그다음 배우자 교체는 뭐 있을 수 있는 일이지. 이혼을 하기도 하고 누구나. 근데 이혼할 바에는 뭐 결혼을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좀 결혼이 그러니까 그만큼 신중해야 되지. 막 3개월 만나고 결혼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 근데 뭐 그것도 사실 케바케지. 3개월 만나고 되게 오래 만나는 사람도 있고 5년 연애하고 결혼했다가 막 깨진 사람도 있고. 왜 그럴까? 아 진짜 무서워. 이런 이 선두주자들의 이러한 결과들을 보면 진짜 무서워. 어떻게 진짜 알 수가 없는 것 같아. 이런 사람 일을 알 수 없다고 하지만 정확히 이 책에 의거해서 얘기해 보자면 이 남녀 관계의 이런 음, 어, 졸려서 생각이 안 나. 말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남녀의 차이와 이 뭐 차이 때문에 차이가 분명 하니까 만났을 테고 또 뭐 그러한 매력을 느끼고 뭐 오래 만나고 했을 텐데 또 그런 차이에서 씨앗이 나오고 그 불화의 씨앗이 나오고 뭐 이러한 그 다 순차적인 그런 게 있었겠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과정을 다 살펴보면 사실 이것도 과학으로 볼 수가 있잖아. 어떤 작용이 있고 뭐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그러한 게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고 이거는 이제 둘 사람의 궁합에 따른 거겠지. 몰라. 여기까지 읽은 거 맞네. 아씨 너무 졸려. 아무튼 뭐 오늘은 그렇게 유익한 내용은 못 찾았어 사실. 책을 덮고 조금만 더 얘기해 보자면 질투란 감정이 그 진화란 걸 알고 또 생각해봤어. 다른 진화가 있을까? 그러니까 질투가 삶에 있어서 필요한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잖아 내가. 근데 그걸 알고 나니까 다른 것들도 이제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갑자기 문득 떠오른 게 죄책감이란 게 떠올랐는데 사람이 죄책감을 느끼면은 살생을 하기 힘들잖아. 근데 죄책감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그런 살생을 못하면은 예를 들어서 돼지나 소를 잡아 죽이지 못했다면 선조들이 지금의 나처럼 나도 지금 돼지나 소를 죽일 수 없는 것처럼 그런 성격을 가졌다면 굶어 죽었겠지. 아니면은 뭐 비건처럼 식물만 먹다가 영양 부족으로 고기를 인간은 고기를 꼭 먹어야 하니까 그것 때문에 또 도태됐을 수도 있는 거고. 아무튼 그랬을 텐데 죄책감이 왜 있을까? 이것도 진화일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 그래서 그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토론방에 한번 물어봤어. 그 약간 좀 격식을 갖추는 사람들이 있어 보이는 방에 들어가가지고 진화론이 혹시 잠깐만 내가 직접 봐야겠어. 뭐라고 질문했는지. 진화론에 대해서 죄책감도 진화의 심리인가요? 그러니까 죄책감도
진화를 통해서 나타난 심리인가요? 이런 질문을 했는데 추가로 동물도 죄책감을 느끼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니까 이 죄책감은 양심이라고 하더라고. 지능이 높으니까 나름 추상적 개념을 언어로 표현하는 거예요 라고 하더라고. 동물도 그런 게 있긴 하지만 사실상 인간이 유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 지능이 높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물어봤어. 근데 양심을 얻음을 통해서 생존에 유리한 부분이 있나요? 진화의 배경이 될 만한. 이렇게 물어보니까 집단적으로 이점이 있겠죠. 내부 결속이라던가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공동체 유지요. 그러니까 그렇대. 양심이 있어야 공동체가 유지가 된다. 듣고 보니 맞는 말이더라고. 양심이 없으면 사이코패스잖아. 사이코패스들끼리 그렇게 무리를 지어서 생활했다면 뭐 어떻게 살았겠어. 양심이 있어야 그런 식으로 연결이 되고 했겠지. 그런 단체 생활을 했겠지. 내가 말을 할 때 좀 방금처럼 이렇게 말한 경우 있어. 했겠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앞에 그 주어를 빼는 거잖아. 무엇을 했어. 그러니까 그 생각이 안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것도 좀 고쳐야지. 말하면서 지금 내가 오늘 좀 실수했어. 졸린 상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최선의 컨디션일 때 이렇게 녹음을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길어지는 건가? 나 이렇게까지 길게 할 생각 없었는데. 아무튼 몰라.